지까짓게 시부모 목숨값으로 유세를 떨어 천한년이 돈 좀 냈다고 아주 길을 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시아버지 응급수술비 3천만 원을 제 카드로 긁어준 날 VIP 병실 문 밖에서 똑똑히 들은 시어머니의 본심입니다. 앞에선 며느리 돈으로 사모님 행세를 하고 뒤에선 며느리를 천한년 취급하는 그 얄팍한 자존심. 그래요? 제 돈이 그렇게 더럽고 천박하면 당장 걷어들여야죠. 원무과죠? 방금 결제한 병원비 3천만 원, 지금 당장 전액 취소해 주세요. 피도 눈물도 없는 대형 로펌 변호사 며느리의 자비 없는 참교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15년차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서류를 검토하고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게 저의 일상이죠. 그렇다 보니 매사에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고 효율을 따지는 성격으로 굳어졌습니다.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하되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피하자는 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을 쪼개어 시댁 대소사를 꼬박꼬박 챙기고 금전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과 시어머니의 반응은 언제나 엇박자를 냈죠. 지난주 주말 시어머니 생신을 맞아 본가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다음 달 동창회 가실 때 들고 가시라고 신상으로 하나 골랐어요. 제가 건넨 유명 브랜드 쇼핑백을 받아든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니? 이거 엄청 비쌀 텐데 돈은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샀어. 저 돈 벌잖아요. 제 카드로 샀으니 걱정 마시고 예쁘게 드세요. 그래, 네가 돈 잘 버니까 좋긴 좋다만. 그래도 여자는 물은 남편 내조 잘하고 집안일 잘하는 게 최고인 법인데. 넌 맨날 밖으로만 나도니 우리 아들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비싼 선물을 덥석 받으면서도 입술을 비죽이시는 모습에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대꾸하지 않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죠. 요즘 남편도 회사 일 바쁜데 서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그렇게 뼈있는 대화가 오가고 잠시 후 저는 과일을 깎으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동네 지인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영숙 엄마. 나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가방 하나 사줬잖아. 그 로고 크게 박힌 거 있잖아. 그거. 아휴, 말도 마. 우리 며느리는 돈 번답시고 기가 아주 하늘을 찔러. 어디 시어미 앞에서 눈을 똑바로 뜨고 또박또박 대드는지 몰라. 우리 불쌍한 아들은 그 기센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아주 기죽어서 산다니까. 여자가 밖에서 돈 좀 번다고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해.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겠어. 그래도 돈이 좋긴 좋은지 가방 가죽은 참 보들보들하더라. 과일을 깎던 칼이 도마 위에서 멈칫했습니다. 명품 가방은 챙기면서 돈 잘 버는 며느리는 꼴 보기 싫어하는 저 표독스러운 이중성.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지만 막상 제 귀로 똑똑히 들으니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조수석에 앉은 남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 비싼 가방 사드리고도 뒤에서 내 흉보는 거 말이야. 운전대를 잡은 남편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인 여보가 참아. 엄마가 옛날 사람이라서 표현을 저렇게 밉상으로 하시는 거잖아. 속으로는 당신이 명품 가방 사줘서 엄청 좋아하셔. 좋아하시는 분이 동네방네 내 욕을 하고 다니셔? 내가 돈 번다고 당신 무시하고 기죽인다고 소문이 쫙 났더라.
아유, 동네 아주머니들끼리 모여서 의뢰하는 소리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당신이 마음 넓게 이해해줘. 근데 뭐 엄마 말이 틀린 말도 아니잖아. 당신 바빠서 집안일 잘 못하는데 뭐. 남편의 맹탕 같은 소리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당신 지금 그게 내 편 들어준다고 할 소리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엄마가 전업주부로만 사신 옛날 분이라 당신 질투나서 그런 걸 어쩌겠어. 당신 능력 있고 똑똑한 거 내가 다 아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중간에서 상황을 중재하기는커녕 늘 이런 식으로 허허실실 넘어가려는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당장 내일 오전에 있는 재판 준비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시댁의 얄팍한 자존심 문제까지 감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저 열등감은 제가 아무리 잘해도 고쳐질 수 없는 영역이니까요. 그저 며느리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경제적인 도리만 다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밀려오는 피곤함을 억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뒤끝 있는 통화 사건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은 주말이었습니다. 밀린 잠을 자고 있던 일요일 아침,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죠.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뭐라고? 아버지가 자전거 타시다가 사고가 났다고? 지금 어느 병원이야? 전화를 끄는 남편은 허둥지둥 옷을 꿰입으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여보, 빨리 일어나.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 가시다가 트럭이랑 부딪히셨대. 지금 구급차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셨나 봐. 저 역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차키를 챙겨 들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시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 없이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고 영감, 이를 어째. 저 인간 저러다 죽으면 난 어떡하고 살아. 엄마, 정신 좀 차려봐. 아버지 상태가 어떠시대?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묻자 마침 담당 의사가 다가와 심각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현재 척추와 우측 대퇴부 복합골절입니다. 당장 응급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수술 범위가 워낙 커서 비용이 꽤 많이 들 겁니다. 수술비에 입원비, 앞으로 들어갈 재활 치료비까지 하면 대략 수천만 원은 예상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입에서 수천만 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수천만 원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많은 돈이 당장 어디 있다고.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인 남편은 모아둔 비상금이 턱없이 부족했는지 마른 세수만 연거푸 해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보, 내 마이너스 통장이랑 적금 깰 수 있는 게 얼마나 되지? 당장 돈을 어떻게 구하지? 대출을 알아봐야 하나?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발만 동동 구르는 남편과 돈 타령을 하며 넋이 나간 시어머니.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돈 걱정부터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이 상황을 정리할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저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변호사 특유의 냉철한 목소리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명이 최우선이죠. 가장 실력 있는 교수님으로 수술방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입원실은 VIP 1인실로 당장 수속 밟겠습니다.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저에게 쏠렸죠. 여보, VIP 1인실은 하루 입원비만 해도 엄청날 텐데.
돈 걱정하지 말고 수술 동의서나 얼른 작성해. 아버님 큰 수술하시는데 북적이는 다인실에서 어떻게 회복을 하시겠어. 저는 곧장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 지갑에서 개인 신용카드를 꺼내 원무과 직원에게 내밀었죠. 수술비랑 병원비 선결제, 전액 일시불로 해주세요. 영수증에 찍힌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제를 마치고 돌아오자 수술실로 들어가는 시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결제 영수증을 슬쩍 보시더니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하면서도 묘하게 얼굴을 굳히셨어요. 방금 전까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특유의 자존심 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큰 돈을 그렇게 막 써버려도 되는 거니? 네가 돈을 잘 버니까 이런 일도 척척 해결하고 우리 아들은 착하기만 하지 돈 융통할 때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말이다. 아휴, 네가 아주 우리 집안 기둥이네, 기둥이야. 말투는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가 상황을 진두지휘하며 거액을 긁어버린 것에 대해 단단히 자격지심을 느끼시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며느리 돈으로 남편 목숨을 살리게 되었으면서도 아들 기가 죽을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그 알량한 허세. 저는 피식 새어나오는 헛웃음을 삼키며 가만히 수술실 문만 응시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 제가 잡아둔 VIP 1인실로 옮겨지셨죠. 넓은 평수의 보호자 침대, 개인 욕실과 푹신한 소파까지 갖춰진 병실은 웬만한 고급 호텔 부럽지 않았습니다. 수술 당일 응급실에서의 패닉은 어디 가고 시어머니는 금세 그 안락함에 푹 빠지신 듯 했어요. 이틀 뒤 퇴근길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남편과 함께 병문안을 갔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니? 어머, 며느리도 퇴근하고 바로 온 거야? 네, 아버님은 좀 어떠셔요? 진통제 맞고 방금 잠드셨어. 근데 이 병실이 참 좋긴 좋구나. 아까 낮에는 간호사들이 와서 수시로 혈압도 체크해주고 가고 밥도 아주 고급스러운 사기 그릇에 정갈하게 나오지 뭐니. 내가 살다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본다. 시어머니는 고급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으셨죠. 그리고는 누군가 보낸 과일 바구니에서 비싼 샤인머스켓을 하나씩 따드시며 여유를 부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누워 계신 환자용 침대보다 시어머니가 차지한 소파 자리가 더 화려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머리를 극적이며 눈치 없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거 다 선이가 결제해서 VIP실로 모신 거 알지? 여보, 당신 진짜 고생했어. 선이한테 고맙다고 제대로 한마디 해, 엄마. 그 순간 샤인머스켓을 씹던 시어머니의 턱이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콧방귀를 흥 뀌셨죠. 누가 모른대? 돈 잘 버는 며느리 둬서 이 애미가 아주 호강한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냈다. 근데 너는 사내 자식이 왜 그렇게 줏대가 없어?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며느리가 낸 돈이나 네가 번 돈이나 다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지. 어디 나가서 마누라 돈으로 애비 입원시켰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마라. 남들이 알면 내 아들 무능력하다고 흉볼까봐 내가 아주 조마조마해 죽겠다. 기껏 3천만 원을 일시불로 긁어줬더니 돌아오는 건 아들 기죽이지 말라는 훈계라니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는 저를 대신해 남편이 변명하듯 나섰습니다. 아, 엄마는 진짜 말을 왜 그렇게 해? 선이가 그 큰 돈을 당장 내줘서 아버지 살린 건데. 여보, 엄마가 고마운데 쑥스러워서 저러시는 거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응? 남편의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개미 기어가는 소리처럼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됐어. 어머님 자존심 상하시게 굳이 내 앞에서 생색내지 마. 나 칭찬받으려고 아버님 수술비 결제한 거 아니니까. 제가 감정에 동요 없이 차갑게 내뱉자 시어머니는 찔리셨는지 입술을 삐죽거리며 슬쩍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은혜를 고마워하기는커녕 자신의 알량한 체면을 지키기 위해 공을 깎아내리려는 저 얄팍한 태도. 아직은 아버님이 회복 중이시니 조용히 넘어가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쾌한 응어리가 단단하게 뭉쳐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날은 유난히 재판이 길어지고 서류 작업이 많았던 고된 하루였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버님이 계신 병원으로 향했죠. 남편은 야근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저 혼자 병실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VIP 1인실 문 앞까지 다다랐을 때였어요. 살짝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는 모양이더군요. 저는 무심코 문 손잡이를 잡으려다 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휴, 수술비. 우리 아들리가 다 냈지. 그 기센 며느리. 돈 좀 냈다고 어찌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 내 아들 기죽여 놓는 거 보면 아주 피가 거꾸로 솟는다니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 상황에서 제 카드로 3천만 원을 긁은 게 불과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세를 떨었다니요. 기가 막혀서 당장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이어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제 발끝이 차갑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집까짓게 돈 좀 냈다고 시부모 목숨값으로 유세 떠는 꼴배기 싫어 아주. 돈이 많으면 뭐해. 싸가지가 없는데. 천한년이 어디서 감히 시어미 앞에서 길을 펴. 목숨값. 그리고 천한년. 그 두 단어가 제 귓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변호사로 일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가족에게 이런 천박한 폭언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하며 이성적으로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그대로 병실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어머, 통화를 하던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하셨습니다. 저는 표정을 굳힌 채 시어머니를 똑바로 노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랑 통화하십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휴대폰을 끄더니 목을 빳빳하게 세우셨습니다. 왔으면 왔다고 기척을 해야지. 어른 병실에 문을 그렇게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는 법이 어딨니? 방금 통화하신 내용 제가 다 들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목숨값으로 유세를 떠는 천한년이라고요?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눈동자를 굴리더니 되레 적반하장으로 턱을 치켜드셨습니다. 왜? 내가 뭐 틀린 말했니? 네가 돈 좀 번다고 평소에 우리 집안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내가 이러겠어. 매번 무슨 일만 생기면 돈으로 때우려 하고 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알잖아. 내 깎게 돈 좀 냈다고 내 아들 기죽이는 꼴 나 더는 못 본다. 아무리 들켰다지만 일말의 미안함조차 없이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시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체면을 생각해서 혹은 며느리라는 자리 때문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죠. 변호사로서 상대방의 논리를 박살내기 직전 제가 짓는 특유의 서늘한 미소가 제 입가에 번졌습니다. 제가 지은 서늘한 미소에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면서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
눈에 힘을 잔뜩 주셨습니다. 뭘 빤히 쳐다봐. 어른이 말씀하시면 듣는 신용이라도 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또박또박 걸어서 시어머니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감정을 완전히 덜어낸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 제 돈이 그렇게 천박하고 유세 떠는 돈이었군요. 며느리 돈으로 아버님 특실에 모셔놓고 병원 간호사들한테 사모님 소리 들으시면서 뒤에서는 제가 시부모 목숨값으로 유세나 떠는 천한년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셨다니요. 어머니의 그 하늘 높고 고귀하신 자존심에 제가 너무 큰 스크래치를 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차가운 비아냥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돈 좀 번다고 시어미가 아주 우습게 보이지? 그래, 내 깎게 내는 그 돈 더러워서 안 받는다. 안 받아. 어디서 시어른 앞에서 잘난 척이야.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고함 소리가 조용한 VIP 병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제가 여기서 한 발 물러섰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그 더럽고 천한 돈 제가 당장 걷어드릴게요. 앞으로는 어머니의 그 고귀하고 깨끗하신 돈으로 직접 아버님 병원비 결제하세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저 싸가지 없는 년 보게 하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알 바 아니었죠. 저는 곧장 1층 로비에 있는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대형 로펌에서 수백억 대의 소송을 다룰 때보다도 제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1%도 없었어요. 원무가 창구에 다가가 지갑에서 며칠 전 결제했던 제 명의의 신용카드와 영수증을 꺼내 대리석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기요, 박성우 환자 보호자인데요. 며칠 전에 일시불로 선결제했던 수술비랑 입원비, 전액 결제 취소해 주세요. 제 단호한 요구에 모니터를 보던 원무과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네. 환자분 지금 VIP 1인실에 계시고 수술비까지 합쳐서 결제하신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데요. 이걸 지금 전부 취소하신다고요? 네, 결제자 본인이니까 당장 취소 진행해 주세요. 직원은 제 얼음장 같은 태도에 어쩔 수 없다는 듯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죠. 잠시 후 기계에서 영수증이 지지직거리며 길게 뽑혀 나왔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승인 취소 영수증이 제 손에 완벽하게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직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게 주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보호자님, 이렇게 전액 취소를 하시면 병원 규정상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내일 오전까지 병원비가 정산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VIP실은 방을 빼셔야 합니다. 일반 다인실 병동으로 자리를 옮기셔야 하고요. 무엇보다 수납이 지연되면 당장 내일 오후에 예정된 후속 재활 치료와 검사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보호자님께도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 긴 영수증을 착착 접어 챙겨들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에 있는 다른 보호자분께 제가 직접 아주 똑똑히 전달하죠. 저는 결제 취소 영수증을 손에 꽉 쥐고 다시 아버님이 계신 꼭대기층 VIP 병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맑았습니다. 병실 문을 다시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가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러 다시 올라온 줄 아셨나 봅니다. 왜? 이제야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겁이 나서 다시 기어들어 온 거니?
어디 시어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기를.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는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길쭉한 결제 취소 영수증을 시어머니의 얼굴 앞 고급스러운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방금 원무과 내려가서 아버님 수술비랑 VIP 병실 입원비 전액 다 결제 취소하고 온 영수증입니다. 제 무미건조한 말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내일 오전 9시까지 어머니 돈으로 3천만 원 수납하지 않으시면 당장 이 좋은 VIP실에서 짐 빼셔야 한답니다. 시끄러운 다인실로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아버님 내일 오후 재활치료도 전면 중단된다고 하네요. 어머니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시려다가 아버님 불구가 되시게 생겼네요. 저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린 시어머니를 향해 변호사로서 가장 정중하고도 자비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그 깨끗하고 고귀한 돈으로 내일 아침까지 수납 잘 부탁드립니다. 전 내일 아침 재판 준비로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참. 병원비 구하시려면 지금부터 밤새 친척분들한테 전화 좀 돌리셔야겠네요. 병실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막힌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아주 시원했죠. 집에 도착해 여유롭게 샤워를 마치고 책상에 앉아 내일 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남편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여보, 당신 대체 병원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가 지금 숨 넘어가게 울면서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 수술비 3천만 원을 당신이 싹 다 취소해 버렸다고? 내일 아침 당장 아버지가 일반 다인실 병동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무심하고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본인 불리한 건 쏙 빼놓고 말씀하셨나 보네. 내가 아버님 목숨값으로 유세 떠는 천안년이라길래 그 천안 돈 내 손으로 직접 다 걷어들인 것뿐이야.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리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당신한테 천안년이라고 했다고? 설마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버님 생명 구해주고 그 큰 돈을 내준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내가 미쳤다고 헛것을 들어? 어머님이 친척들이랑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전화 돌리면서 내 욕을 아주 찰지게 하시더라.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아는 기 센 년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어머님 자존심 지켜드리려고 결제 취소해드렸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어? 남편은 털썩 소리를 내며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죠. 아이고, 엄마는 진짜 그 입방정이 문제라니까. 근데 여보, 그렇다고 결제를 다 취소하면 어떻게 해? 엄마가 지금 돈 빌리려고 막내 이모한테 전화해서 싹싹 빌었는데 이모가 콧방귀를 뀌더래. 평소에 돈 많은 며느리 뒀다고 그렇게 자랑을 해놓고 이제 와서 웬 구걸이냐고. 큰아버지는 아예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엄마랑 친하다던 동네 모임 아주머니들도 다 핑계 대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네. 평소에 엄마가 자기 잘났다고 하도 유세를 떨고 다녀서 정작 급할 때 아무도 도움을 안 주는 것 같아. 엄마 지금 혼자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는데 나 미칠 것 같아. 여보, 내가 대신 무릎 꿇고 사과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당신이 져주면 안 될까?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당신한테 돈 갚을게. 응. 가정이 파탄 나기 직전인 이 순간조차 끝까지 어머니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상황을 무마하려는 남편의 모습. 그 우유부단함에 저는 완전히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해서 보관해 두었던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어 남편의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든 남편의 두 눈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야. 내 도장은 이미 찍혀 있으니까 당신도 도장 찍어. 여보. 이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혼을 왜 해? 갑자기가 아니야. 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 당신이 천성은 착하고 좋은 사람인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그 알량한 자존심 채워주려고 내 돈 갖다 바치고 막말 샌드백 노릇하는 거. 나 이제 더는 안 해. 나한테 당신은 그저 허울 좋은 남편이었지. 한 번도 내 울타리가 되어준 적 없잖아. 이번에도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행동 안 하고 어머니 편들면 내일 당장 법원에서 보자. 나 변호사야. 재산 분할부터 우리 승준이 양육권까지 당신 뼛속까지 완벽하게 털어서 길거리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제 서늘하고 날카로운 경고에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대로 어머니의 투정을 받아주다가는 자신의 가정과 소중한 아들, 그리고 평온했던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날 거라는 현실이 뇌리에 박힌 거죠. 남편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이내 창백했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가 내 인생을 다 망치고 있어. 남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벌벌 떨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채 2번이 가기도 전에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돈은 어떻게 좀 구해봤니? 친척 년놈들이 아주 다 싸가지가 없어서 내 전화를 피한다. 내일 당장 병원비 못 내면 내 애비 병실에서 쫓겨난다는데 어쩌면 좋니? 네가 선희한테 가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면 안 되겠니?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악에 바친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엄마가 기어이 내 가정 다 박살냈어. 선희가 방금 나한테 이혼 서류 들이밀었어. 뭐시? 엄마의 그 알량하고 쓸데없는 자존심 세운다고. 아들 이혼남 만들게 생겼으니 이제 속이 시원해? 나 선희한테 재산 다 뺏기고 당장 알거지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나 진짜 선희랑 이혼하면 평생 엄마 얼굴 안 보고 천륜 끊고 살 거야. 아버지 병원비도 엄마가 알아서 해. 나한테 2번 다시 전화하지 마.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지르고는 그대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아들아, 정훈아 하고 절규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허공에 허무하게 흩어졌죠. 거친 숨을 몰아쉬던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현실 파악이 좀 돼? 남편은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중간에서 멍청하게 굴어서 당신 마음 다치게 한 거 진짜 뼈저리게 후회해. 그러니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응? 우리 민준이 얼굴을 봐서라도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용서 빌일 아니야. 이 상황을 만든 건 내가 아니라 당신 어머니니까. 그날 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려댔습니다. 발신자는 볼 것도 없이 시어머니였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려둔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음성 메시지가 연달아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켜서 재생 버튼을 누르자 평소에 그 도도하고 표독스럽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덜덜 떨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라, 자니?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미쳐서 완전히 돌아서 아주 입방정을 떨었어. 네가 준 돈 귀한 줄도 모르고 내가 아주 배가 불렀지 뭐냐.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면 당장 죽어버린다고 난리를 치는데 내 가슴이 아주 갈기갈기 찢어진다. 제발 내 전화 좀 받아다오. 저는 표정 변화 없이 다음 메시지로 넘겼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시어머니가 아예 오열을 하고 계셨죠. 애미야, 당장 내일 아침에 내 아버님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돈 빌려줄 때라곤 사방천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나. 아까 초저녁에 영숙이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나보고 미쳤냐면서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 내 친정 조카놈은 내일 모레가 전세금 빼는 날이라고 돈이 씨가 말랐다지 뭐냐. 어쩌면 이렇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니. 애미야, 내가 인생을 헛살아도 한참 헛살았나 보다. 내가 천한 년이다. 내가 개똥만도 못한 년이야. 음성 메시지 너머로 들려오는 처절한 통곡 소리에도 제 마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토록 잘 어울리는 상황이 또 있을까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온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수염이 까칠하게 자라 있었죠. 반면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당신 출근하려고? 남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전에 중요한 재판 있어서 서류 챙겨서 일찍 나가야 해. 엄마한테 혹시 연락 안 왔어? 음성 메시지 남겼다던데? 응, 근데 들을 가치도 없어서 그냥 다 지워버렸어. 제 단호한 거짓말에 남편의 얼굴이 다시 한번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지금 아침 8시야. 9시까지 병원비 수납 안 되면 아버님 진짜로 다인실로 쫓겨나시고 재활치료도 전면 중단돼. 당신이 한 번만 눈 딱 감고 져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남편이 정말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려 하기에 저는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마. 당신이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어머니가 고귀하신 돈으로 직접 해결하신다고 큰 소리 치셨잖아. 능력도 없으면서 며느리 돈을 천한 돈 취급하셨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셔야지. 나 지금 서류 문제로 병원 근처 들렀다가 법원 가야 하니까 당신도 출근이나 해. 저는 얼어붙은 남편을 뒤로 한 채 서류 가방을 챙겨 들고 매정하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아버님이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시계는 정확히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차가 대학병원 정문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병원으로 들어가던 참이었습니다. 병원 앞 익숙하면서도 낯선 형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 현관 바로 앞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초라한 노인.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눈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VIP 병실 소파에 앉아 비싼 과일을 드시며
사모님 행세를 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굽소리를 내며 현관 쪽으로 다가가는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선이야. 시어머니는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저를 향해 허둥지둥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발 앞에 다다르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짐짓 놀란 척하며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내가 단단히 돌아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어. 내가 천한년이다. 내가 아주 쓸모없는 늙은이야.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나가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며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 남들 봅니다. 당장 일어나세요. 제가 어머니의 그 고귀하신 자존심 지켜드리려고 결제 취소까지 해드렸잖아요. 어머니 돈으로 아버님 병원비 내시면 될 일인데 왜 길바닥에서 이러십니까? 제 비아냥의 시어머니는 아예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무슨 돈이 있니? 내가 평생 내 시애비가 벌어다주는 돈만 쓰면서 살았는데 내 수중에 그 큰 돈이 어딨어? 친척들한테 밤새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나를 벌레 보듯이 모른 척하더라. 내가 그동안 남들 앞에서 며느리 돈으로 유세 떨면서 얼마나 업보를 쌓았는지 이제야 알았어. 제발 나 한 번만 살려다오. 당장 10분 뒤면 내 아버님 일반 병실로 쫓겨나고 큰일 나게 생겼어. 게다가 우리 아들, 내 소중한 아들이 너랑 이혼당하면 당장 한강물에 뛰어든다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니? 제발 우리 아들과 이혼만은 하지 마라. 그 표독스럽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비참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병실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제가 아버님 목숨값으로 유세 떠는 천한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깎게 내는 돈 더러워서 안 받는다고 아주 당당하게 소리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시어머니의 뼈를 때리는 팩트를 꽂아 넣었습니다. 아니다. 내 돈이 왜 더러워? 내 입이 더럽지. 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그 귀한 돈으로 우리 영감 목숨 살려줬는데 내가 미쳐서 배은망덕한 짓을 했어.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어서 내 아들 기죽기 싫어서 아주 생쇼를 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아주 큰 죄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체면 따위는 완전히 내던진 채 제 발등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싹싹 비셨습니다. 오로지 아버님의 치료와 아들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만 남은 늙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충분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광경이었습니다. 진작에 서로 선을 지키고 존중했더라면 이런 참담한 꼴은 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니, 일단 일어나시죠. 저는 아주 차갑게 말하며 시어머니의 팔을 억지로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우는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 보니까 일단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병원 로비 구석에 있는 한적한 휴게 의자로 시어머니를 이끌었죠. 시어머니는 행여나 제가 그냥 가버릴까봐 제 소매 자락을 생명줄처럼 꽉 쥐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서재에서 이혼 서류와 함께 미리 작성해 두었던 A4 용지 2장을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냐?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 행동 교정 서약서입니다. 제 입에서 나온 차가운 단어에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서약서? 네, 제가 아버님 병원비를 다시 결제해 드리는 대신 어머니가 지키셔야 할 조건들을 명시한 각서예요. 저는 변호사 특유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앞으로 저를 향한 모든 막말과 뒤에서 하는 험담을 일절 금지합니다. 만약 또다시 동네 사람들이나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실 경우 그 즉시 아버님과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경제적 지원은 영구히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변명하듯 덧붙이셨습니다. 그래, 당장 지키마. 내 입을 꿰매버리는 한이 있어도 2번 다시 내 욕은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제2조, 저희 부부의 사생활과 집안일에 대한 일체의 간섭을 금지합니다. 제가 밥을 하든 남편이 청소를 하든 어머니가 왈가왈부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그렇고 말고 너희들끼리 지지고 볶든 내가 무슨 상관이겠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제3조. 이 서약서의 내용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길 시 저는 지체 없이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어머님은 저희 부부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서 저에게 수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조항까지 차갑게 읊어준 뒤 저는 가방에서 빨간 인주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모든 조건에 동의하신다면 여기 지장 찍으세요. 시어머니가 망설이며 떨리는 손을 내밀어 인주를 묻히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병원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편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달려오고 있었죠. 회사로 출근하라고 했더니 기어이 반차를 내고 병원까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것처럼 남편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정훈아. 남편은 거친 숨을 고르며 탁자 위에 놓인 서약서의 내용을 쓱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선이 하라는 대로 해. 뭐라고? 이거 안 찍으면 선이 진짜 나랑 이혼할 사람이야. 엄마 알량한 자존심이 중요해. 아니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아버지 목숨이랑 내 가정이 더 중요해? 시어머니는 믿었던 아들의 매정한 반응에 충격을 받은 듯 입만 뻐끔거리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몸을 돌리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 설득하러 온 거 아니야.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따를 테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난 무조건 당신 편이야. 남편은 다시 시어머니를 향해 무서운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빨리 지장 안 찍고 뭐해? 정말 내가 엄마랑 인연 끊는 꼴 봐야 정신 차릴 거야? 평생 엄마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내던 착한 아들의 불같은 호통. 그 기세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찌그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시어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푹 찍어 서약서 맨 아래 칸에 지장을 꾹 눌러 찍으셨습니다. 새빨간 지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약서를 받아든 저는 그제야 굳어있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이자 제 인내심에 대한 통쾌한 항복을 받아낸 순간이었습니다. 새빨간 지장이 찍힌 서약서를 가방에 챙겨 넣은 저는 다시 1층 원무가로 향했습니다. 제 뒤를 시어머니와 남편이 죄인처럼 조심조심 따라오고 있었죠. 원무가 창구에 신용카드를 내밀며 저는 어제와 같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성우 환자분, 어제 취소했던 병원비 전액 다시 결제해 주세요.
아, 네. 안 그래도 오전 수납 마감 시간이 다 되어 가서 병실 빼셔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에 다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찍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다리에 완전히 힘이 풀렸는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선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 큰 은혜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마.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쿨하게 병원 현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내러 법원으로 향하는 제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탄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어제 오늘 당신 마음고생 심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당신 편에서 다 막아줄게. 다시는 당신 혼자 외롭게 안 둘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보여줘.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니까. 남편은 제 단호한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희 집안에는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사히 수술 부위가 아물고 훌륭한 재활 치료를 마친 아버님은 건강하게 퇴원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전처럼 제게 뾰족한 말을 던지거나 저희 부부 사생활에 간섭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주말에 본가에 찾아가면 제 눈치를 보시며 제가 좋아하는 반찬만 잔뜩 차려놓고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선이야, 일하느라 피곤한데 뭐하러 왔니? 아이고, 우리 예쁜 며느리 얼굴이 반쪽이 다 됐네. 내가 과일 예쁘게 깎아줄 테니 너는 저기 소파에 가서 좀 누워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과일 깎을 테니 어머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다, 아니다. 네가 얼마나 귀하고 바쁜 몸인데 부엌에 들어와서 손에 물을 묻히니. 어여가서 텔레비전 보고 쉬어. 내가 다 할 테니까. 심지어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도 시어머니의 레퍼토리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돈 번다고 유세 떤다며 제 흉을 보시더니 이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제 자랑만 하고 다니신대요. 우리 며느리가 글쎄 그 비싼 병원비를 일시불로 딱 긁어주지 뭐니. 돈 잘 벌고 얼굴 예쁘고 마음씨까지 태평양 같은. 며느리는 동네방네 다 뒤져봐도 우리 선이밖에 없어. 내가 아주 전생에 나라를 크게 구했지. 그렇고 말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시어머니의 급격한 태도, 변화에 어리둥절해할 정도라고 하니 그 서약서의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겠죠. 남편 역시 180도 달라졌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시어머니가 혹시라도 말실수를 할까봐 철통 방어를 합니다. 엄마, 선이 재판 끝나고 와서 피곤하니까 그만 물어보고 밥이나 먹자. 여보, 물 떠다 줄까? 우유부단하게 허허실실 웃던 착한 아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아주 듬직한 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침대 머리맡 서랍에 고이 모셔둔 시어머니 행동 교정 서약서를 꺼내보며 통쾌한 미소를 짓기도 하죠. 흔히들 가족끼리는 무조건 덮어주고 참아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엄청난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부당한 대우를 무조건 참고 인내하는 것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때로는 아주 단호하고 차갑게 이성적으로 내 권리와 존엄을 지켜낼 때 비로소 상대방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박한 돈이라며 저를 깎아내리던 시어머니가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던 그날의 차가운 아침. 역설적이게도 그 아침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은 이제 선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댁과의 억울한 갈등으로 소갈이 하시는 많은 며느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지 마세요. 며느리의 정당한 권리는 스스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쟁취할 때 지켜지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함께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건강하세요.